지난주 활약상을 기준으로 이정철 해설위원의 선택입니다. 여자부 베스트 7. 무려 베스트 7 가운데 4명의 선수를 배출한 팀 GS칼텍스고요. 윙스파이커 GS칼텍스 이소영과 강소희 선수입니다. 미들블로커는 KGC 인삼공사 한송이, 한국도로공사의 배윤아, 아코지 스파이커 GS칼텍스의 메르타 러츠, 세터 GS칼텍스의 안혜진, 리베로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입니다. 지난 한 주간의 감독 1위 GS칼텍스의 차상현 감독입니다. MVP를 말씀해 주십시오. GS칼텍스의 러츠 선수입니다. 득점 30득점에 성공률이 무려 65%예요. 네. 뭐 거기에다가 이제 이 득점도 많이 했지만은 네. 본인이 그 수비에 약간 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상대가 노리는데 예.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2세트 14대 10에서 김연경 선수가 사각 페인트를 정말 깊숙하게 넣었는데 네. 정말 그 정도면은 못 잡아야 되는데 사실 못 잡는 게 정상일 정도. 예, 미리 알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. 예. 잘 잡아서 그게 나중에 레일리로 이소영 선수 공격 득점까지 만들어줬고 특히 그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볼 처리가 또 2개가 있는데 예. 3세트 14대 16으로 있을 때 김연경 선수가 어렵게 넘기면서 러츠 선수를 괴롭히려고 넘긴 볼을 그걸 또 때렸어요, 바로. 예. 그다음에 16대 16에서 브로킹 맞고 네트에 얹힌 볼을 그건 뭐 바로 그냥 그 네트에다가 상대 코트에 그냥 꽂혀버리는 예. 그런 그 공격을 만들었거든요. 특히 이제 수비가 약점이지만 12개 디그 시도에 예. 8개를 성공을 시키고 공수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. 이정철 해설위원이 선정을 한 베스트 7 가운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GS칼텍스의 선수들일 정도로 최근 GS칼텍스의 경기력을 보시면은 정말 물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. 뭐 분위기가 뭐 지금 뭐 최고점을 찍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. 예. 뭐 삼각편대의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배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격 점유율을 보면은 알듯이 네. 러츠 선수가 33%에 성공률 65%, 예. 강소희 선수가 33%에 성공률 37.5%, 이소영 선수가 23%에 53%의 공격 성공률. 대단하네. 뭐 이건 뭐 삼각편대의 어떤 게 전체적인 게 예. 정말 잘 돌아갔다는 얘기죠. 그렇군요. 이번 주 여자부 베스트 7은 이정철 해설위원이 선택을 했고 장소연 위원 입장에서는 이정철 위원의 픽에 이 자리는 이 선수 아닌데 약간 이런 선수 좀 이견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 선수의 역할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. 네. 뭐 디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싸움에서 여자부 시즌 최다 54득점을 했었고요. 그 무려 공격 점유율이 60% 이상이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라자레바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개의 경기가 있었거든요. 그 2개의 경기를 다시 평균을 냈을 때 공격 성공률이 54% 이상이었습니다. 두 선수 다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그러니까 이정철 위원이 러츠 선수를 MVP를 뽑았잖아요. 네. 뭐 이정철 위원의 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은 같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러츠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 공격, 수비, 블로킹 모든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. 네. 또 잘하기도 했었고요. 또 그 경기를 이김으로 해서 시즌 첫 1위를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예. 또 러츠 선수가 큰 공격수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어떤 속공 공격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65%라는 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러츠 선수가 지난 시즌, 그러니까 이번 시즌 지난 경기까지 최고의 공격 성공률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MVP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. 그렇군요. 평상시에 두 분 해설위원이 아무래도 같은 여자부 해설위원이시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주간 배구에 출연하시잖아요. 자신의 출연 때 혹은 상대방의 출연 때 서로 좀 이 베스트 7 관련해서 상의를 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뭐 전 게임 다 하지는 않고요. 예. 좀 애매할 때 그때 이제 그 좀 의견도 묻고 예. 그렇게 합니다. 이정철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조금 애매할 때 그럴 때는
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의견도 좀 참고를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어제도 경기 오늘 이 베스트 7을 뽑고 또 MVP를 뽑을 때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기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정철 위원이 그러더라고요. 러츠 선수는 그 짧은 세트가 5세트를 가지 않고도 지금 4세트에 끝내면서 그 성공률 65% 그렇죠. 그리고 1위를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건 MVP다.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먼저 1, 2위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개막 이후에 무려 120일이 지난 뒤에 결국엔 처음으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. 5라운드에 흥국생명이 1승 4패, 그러니까 승점을 4점을 따는 동안 GS 칼텍스가 5라운드에만 승점 11점을 땄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이 6라운드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의 차이를 그 승수를 갖게 만들고요. 결국은 이 세트 득실률에서 좀 앞서면서 시즌 첫 1위를 좀 올라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이번 시즌에 가장 좀 큰 힘이라고 하면 부상 선수가 많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 부상 선수를 대체해서 들어간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그 팀을 지금 6라운드까지 이끌어오는데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. GS 칼텍스가 이렇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을 잘 극복해 나간 반면에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같은 경우는 주축 선수들의 그 공백을 좀처럼 잘 메우지를 못하고 있어요, 이정철 위원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즌 초에 모두가 이제 흥국생명에 대한 어떤 그 경기력의 기대치를 많이 했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기대치가 경기력으로 계속 나왔었고, 그러나 이제 뭐 돌발되는 그런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네. 그거에 대한 이제 대처가 솔직히 좀 잘 안 됐는데 거기에는 예. 이제 다른 팀에 비해서 외국인 선수의 어떤 그 활약도가 물론 상황은 어렵지만 예.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치에서 상대 팀하고 비교해서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예.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배구라는 종목이 뭐 특정 선수 한 선수 가지고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으로서는 좀 안타깝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런 어려울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나, 예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의 최근 들어서의 팀 분위기와 페이스는 정반대, 완전히 상극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,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잔여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두 팀의 정규리그 맞대결은 모두 종료가 됐고 잔여 경기 수가 똑같이 3경기씩, 다만 매치업은 다른 상태인데 누가 봐도 GS 칼텍스가 흥국생명보다 정규리그 우승에는 한 발 더 가까워져 있다,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요,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, 예.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GS 칼텍스의 분위기는요,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또 특히 이제 마지막에 그 잔여 경기가 얼마 안 남아 있고 1위 싸움에서 지금 그 승부에서 또 이겼기 때문에 예. 더욱더 그런 그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고, 특히 지금 더군다나 GS 칼텍스는 러츠 선수도 있지만은 이소영, 강소희 선수가 네. 지금 뭐 윙에서 때릴 수 있는 볼에 대한 어떤 그 몸 동작이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.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는 경기력이 앞으로 더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장소연 의원 생각에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배구 팬분들의 어떤 예상 내용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여기에 뭔가 좀 변수가 따를 수 있을까요? 변수라기보다는 GS 칼텍스가 지금 1위의 그 자리를 조금 더 정규리그 우승을 가기 위해서 좀 더 다지기 위해서는 현대건설의 경기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경기. 네, 왜냐하면 GS 칼텍스가 유일하게 2승 3패로 현대건설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이 현대건설전 경기를 좀 보면,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가운데의 공격수가 굉장히 좀 좋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GS 칼텍스가
또 다음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김유리 선수가 좀 손가락 부상으로 문준현 선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문명아 선수도 있지만 그 높이에서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요. 또 상대가 그 가운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GS 칼텍스가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도 GS 칼텍스가 그 현대건설전을 잘 넘긴다면 그 마지막 남은 3경기 중에 가장 이 현대건설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